자, 부동산공법 기초강의 3주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살펴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좀 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개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개 사업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몇 가지? 3가지 사업으로 줄어듭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이 3가지로 줄어들며 이걸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 사업. 이 사업 시행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제목 그대로 놓고 보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뭐하자? 정비하는 법. 이런 뜻입니다.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돼 가지고 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만 다시 골라서 뭐하자?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 이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서울특별시거든요.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들어봤더니 뭐가 있단다? 달동네,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달동네가 있더라. 또 여기 허름한 동네들이 있거나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돼가지고 거기 그런 낡아빠진 건물들만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돼 있더라. 그런데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주택이 밀집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이 40, 50년 지나가지고 40년 이상 지나가지고 뭐가 있단다? 붕괴되기 일부 직전에 있더라. 그럼 이런 점만 골라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이런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걸 무슨 법이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을 먼저 지정하자.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됐다. 그럼 재개발 구역을 정하죠. 여기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재건축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한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드시는 아닌데 정비 예정구역이 뭐죠? 장차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지역이다. 아직은 정비구역이 아니지만 아직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이라는 걸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리 정해지는 이런 지역을 말한다?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비구역도 있고 정비 예정구역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개념 정리 중에 여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개미 융해관련 법률에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었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그게 기반시설. 그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공동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 합니다. 그런 용어도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있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이런 등등 이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표현하고 또 여기 대지라는 건 뭐더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에 낡아빠진 이 땅은 무슨 땅이 되고? 토지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 개발돼서 이런 아파트가 이 단지에 딱 들어차면 아파트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아파트 새로 지은 땅을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합니다. 이 정비법에서는 토지와 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있던 땅들은 이 땅을 다 뭐라 부른다? 이건 토지라고 부르고 거기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땅은 무슨 땅이 된다? 삐까뻔쩍한 땅은 대지랍니다. 그래서 헌 땅은 토지요, 삐까뻔쩍한 땅은 대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 개념 정리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대지란다 이렇게 됩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부른다 했으니까 정비사업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냐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엔 토지라고 부른 거고 정비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면 그때부터는 새 땅은 대지라 이런 개념 정의를 쓰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나머지 요거 관련된 것들 있죠? 요거는 이따가 끝나갈 무렵에 사업 시행 절차는 끝나갈 무렵에 설명할 거니까 이따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좀 전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달동네 그랬었습니다. 바로 무슨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니까 그런 지역은 뭐죠? 달동네입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출제했었죠. 뭐라고? 이주 철거민들,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그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거주한다. 그럼 무슨 지역에 있습니까? 철거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무슨 말이죠? 어디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걸 짓고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철거되니까 갈 곳이 없잖아. 그럼 어디 가죠? 달동네 가서 거기다가 또 무허가 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동네는 결국 무허가 판자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일반적이죠.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달동네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뭐다? 극히 열악하다. 아까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극히 열악하고 노블란 것처럼 뭐 된다? 과도하게 밀집됐단다. 그렇게 과도하게 밀집됐다는 건 너무 건물들 낡아빠진 것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또 하나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주택이 밀집돼 있답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어서 거기서 뭔다? 정비기반시설도 만들어주고 공동시설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확충, 더 종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확충이죠.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이런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요. 위에 있는 것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에 있는 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이거 다 통틀어서 이걸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다? 바로 정비기반시설은 뭐한다? 열악하고 노블란 것처럼 밀집돼 있답니다. 아까 위에 거는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 노블란 것처럼 과도하게 밀집. 그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 노블란 것처럼 밀집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개판인 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도로 같은 게 그래도 개판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나 역시 열악하다. 그런 데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상대적이에요. 더 엉망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간다 보면 되고 그래도 조금 나은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또 하나 있어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 같은데 바로 이런 상가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뭐 한답니까?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건물이 낡아 빠져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찾오질 않아. 그래서 거기를 새로 정리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싶단다. 그러면 그런 상업지역에서는 상가나 사무실을 짓는 거고 공업지역은 공장지대죠. 그런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요. 위에 있는 것만 여기 위에 있는 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란처럼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만 그것만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썼었고 밑에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쳐서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거다.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쳐져서 그냥 재개발 사업이 된 겁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지 옆에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하다는 얘기야? 그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을 함으로써 그 도로를 더 넓힐 필요도 없고 상하수도를 더 증설할 필요도 없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양호하니까. 그런 이게 중요한 거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단다. 그러나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으니까 수십 년 됐으니까 노블란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은 밀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노블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렇게 됐었는데 바꿔서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주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노블란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되는 거 이런 걸 재건축이라 한다. 그래서 개념 정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우리나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누가? 최고 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 사업은 시행됩니다. 서울에서도 벌어져요. 인천에서도 벌어져요. 저 강릉에서도 일어나요. 대전에서도 일어나요. 저 부산에서도 일어나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정비 사업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거 바로 그렇죠? 국장이 정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렇게 하라는 그 계획을 뭐라고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더라. 그걸 기본 방침. 이건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이나 도시 주거환경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기본 방침을 먼저 국장이 만들어 놓죠. 그럼 그에 따라서 각 관할구의 장들이 자기 관할구의 장, 다시 한번 여기 이쪽으로 와보시죠. 관할구의 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까 관할구의 장,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중에 누구는 빼고 여기서 군수라는 관할구의 장만 빼고. 그럼 누구야? 특, 광, 특시, 특도, 시까지입니다. 그럼 군수를 뺀 나머지 아까 누구 쓰죠? 여기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이 자들이 뭐 한단다? 자기 각각의 관할구에서 군적은 수립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군적에 다시 특광, 특시, 특도, 시 속에 노후불량 거처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여기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봤더니 노후불량 거처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그런 데를 장차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계획으로 수립됩니다. 그런 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 점 찍고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에 노후불량 거처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런 데가 노후불량 거처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런 걸 뭐라죠?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런 데는 정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라는 게 무슨 계획에서 드러나죠? 기본계획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지역이고 그중에 어디가 먼저 시행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관할구의 장들이 수립하는데 군지역은 시골지역이라서 그런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군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구역이 어디이고 어떻게 정비사업을 치면 좋을지 그 청사진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를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는 거,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이제 그 안에서 뭐 하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문제다? 요 아파트 단지가 가장 붕괴 우려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들 중에서 여기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여기를 뭐로 정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여기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서울에서는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가? 바로 여기 나와. 구청장 등. 그럼 서울에서는 구청장들, 인천에서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었죠. 그럼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 그래서 합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 그랬었죠. 바로 이 구청장 등이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서초구 구청장이, 여기 서초구청장이죠. 그럼 이건 서초구 구청장이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서울특별시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요렇게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두고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서초구 구청장이 서울특별시한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간 거죠.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이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괜찮네. 정비계획 때 해도 좋겠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만다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만 수립해서 지정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준다는 것. 그런데 어디에서는 여기
특별자치시라든지 특별자치도라든지 시군에서는요. 누가? 자기들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도 지들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은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들이 직접 거기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을 지들이 동시에 한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여기서 있죠. 자기 관할구역 중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무슨 계획?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요 정비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정비계획대로만 정비사업이 시행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따라 그래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지정하는 걸 정비구역을 한단다. 그래서 지정권자들하고 정비계획 수립권자를 구분하니까 그걸 잘 구분하도록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뭐가 지정됐으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정비구역 지정, 정비사업 시행. 그럼 누가 할래?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때 사업 시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2가지가 있고 재건축 사업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2가지, 1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다. 그중에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방법이냐? 1번 방식입니다. 요거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1번 방식이 제일 중요하죠. 사업 시행자들은 달동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들은 뭘 만들어준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무슨 말이죠?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것들 사업 시행자가 새로 만들어주거나 종전했던 걸 더 늘려주고 예,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죠. 또 뭐도 만들어주고 공동이용시설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놀이터, 마련한 공동작업장, 구판장 이런 것들 등등을 그걸 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더 확대해주고 그럼 그 달동네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은 뭐 한다? 자기 주택은 스스로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 이걸 스스로 뭐 보존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다 했는데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걸 현지 개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게에서 1번 이렇게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들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뭘 한다? 현지 개량 방법이란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개량 방법 하면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1번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새겨듣도록 그건 강조합니다. 현지 개량 방법 앞으로 익혔을 거야. 요게 현지 개량 방법이다. 반면에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전별부를 뭔다? 요거 수용하여. 예, 달동네를 갖다 보상비 주고 사드리겠다는 의미다. 사업 시행자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토지 등 소유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용해서 주택을 서 니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것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있죠. 대지를 누구한테?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땅을 팔겠다는 의미다. 그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방법. 그걸 한마디로 무슨 방법? 그냥 수용 방법이라고 정리합시다. 수용 방법. 세 번째는 시행자면 다 환지로 파는 거. 땅만 조성해서 주는 게 환지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를 싹 까먹여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주는 건 환지 방식. 아니면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이 관리처분은 땅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아파트 같은 거 줘주는 거. 이게 관리처분계에서 주는 거거든. 아파트 분양받는 거 있죠? 그렇게 주는 게 보통 관리처분이야. 방법에 따라 뭐 준다?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거. 주택이라는 건 아실 것이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건 나중에 주택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시설들. 주택에 가면 꼭 있는 것들. 주차장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차장, 관리사무소 같은 거, 담장 같은 거, 주택단지 안에 도로 같은 건 그건 부대시설이라고 부르고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뭔가 복리후생을 해서 필요한 것들. 거기다 아파트에 가보시죠. 뭐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좋아하죠? 놀이터, 어린 놀이터 있으면 복리시설로서 좋은 거죠. 또 거기다 뭐도 경로당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또 근린생활에서 상가건물 같은 것도 줘주고 주민 운동시설 같은 것도 줘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리시설인데 이런 걸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무슨 방식이다? 관리처분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니까 관리처분 방법이라죠. 또 하나 더 있죠. 1부터 4까지를 뭔다? 혼용하는 방법, 혼용 방법.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현지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 혼용 방법. 그래서 5가지겠다.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을 못 한답니다. 현수라는 애가 뭐죠? 현수 이름이야. 환관이 뭐죠? 거식이 잘린 사람들, 그걸 환관이랍니다. 없는 사람들. 뭐야? 내시, 흔히 내시라고 하죠. 옛날에 그걸 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시들, 환관은 그 거식이 없기 때문에 뭔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못한다. 그래서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을 못한다. 현수, 환관, 혼인 못한다. 혼용. 이렇게 해서 5개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들이죠. 반면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2가지야.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파하는 방법과 환지를 주는 게 있다. 자, 관리 처분 계획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아까 먼저 준데 건축물 이거는 상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해 공파하는 거고 또 하나 토지만 만들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 거 환지로 파는 2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1가지밖에 없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뭐만 준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피스텔도 건설하고 공파하는 법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옆에다 오피스텔도 같이 져서 줘도 된다.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특성입니다. 이런 게 사업 시행 방법이 각각 5가지, 2가지, 1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자.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라? 여기 원칙적 사업 시행자 있습니다. 그럼 예외적 시행자도 있는 거네? 있습니다. 공공 시행자들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대행자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때 기본 강의가 아니라 그건 기본 강의에서 볼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을 시행하냐 이걸 보자. 자, 한번 보죠. 달동네는요 누가 할까요? 이거는요 자기들이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자기들이 못합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이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자금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익이 날 게 없습니다.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학교도 지어야 돼요. 거기 정비 기반 시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적자 사업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야? 그게 시장군수 등 이자들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거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그럼 아까 시장군수 등이 누구죠? 시장군수 등이라는 용어적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5명을 합쳐서 여기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뭐라 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시장군수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일러와 볼까요? 자, 누구누구 말한다? 특시, 여기 있죠? 특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것들, 시장군수, 구청장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여기 특별시에는 구청장, 광역시에는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특시가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어디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시장이 없기 때문에 특도가 한 거고. 그럼 나머지 도지사 밑에는 시장군수들이 있죠? 여기 시장군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누구 말한다?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요 구청장, 군수구청장, 시장군수 합쳐서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특시, 특도, 나머지들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뭘 한다? 달동네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라 이 소리고 자기들이 직접 하게 못하면 행정처인 지들이 시간도 없고 그러면 누구 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라는 공공기관을 시켜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여러분도 잘 알죠? LH.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게 약제 랜드 하우징. 그래서 L은 토지, 랜드. 주택은 하우징. 그래서 랜드 하우징이라고 표현한 게 LH입니다. 그게 LH 공사를 말하죠. 반면에 지방공사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서울. 옛날에는 SH공사로 했었죠. 그래서 SH라고 불렀었는데 요새는 뭐 서울주택도시공사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지방공사의 명칭입니다. 그런 자들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이자들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야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니들이 가서 하라. 공공시행자들이 원래는 하는 게 무슨 말이다? 현지계량 방법은 적자 사업이니까 이런 공공시행자들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업들 아까 몇 번 1번이 현지계량, 2번이 수용방식, 3번이 환지방식, 4번이 관리처분의 연방방식. 그것들은 누가 한단다? 시장군수가 지들이 직접 해도 좋고
가매자들을 지정한다. 아까 말한 토지주택공사나 또는 공동출자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지정해서 그 자들이 직접 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 등이 누굴 지정한다? 아까 말한 토지주택공사하고 공동출자법인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토지주택공사나 공동출자법인을 공출이라고 해. 공동출자법인하고 플러스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라는 건 현대건설, 대리건설 이런 건설업자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수성할 때는 국장한테 등록하고 하는 등록사업자 있습니다. 바로 그 등록사업자. 이 자들을 뭐로 정한다? 누가? 시장군수 등이 바로 시장군수 등이 이 자들을 뭐로 정한다? 공동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누구랑 같이 한다? 토지주택공사하고 건설업자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또는 공동출자법인으로 건설업자하고 공동출자법인으로 등록사업자 이렇게 공동시행자로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해줘서 이 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때 나머지 방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나머지 방법에서는 이 자들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첫째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래는 누가 할까?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니들 토지잖아. 니들 아파트잖아. 그럼 니들끼리 모여서 니들이 알아서 개발해서 니들이 알아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토지 수요자들이 토지 등 수요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건 토지 수요자가 뭐 10명, 2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적어도 수백 명에서 말 때는 수천 명도 됩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거 사업 못하죠. 그래서 니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라. 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너희들 토지고 너희들 아파트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니들이 하라. 근데 토지 등 수요자가 너무 많으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라. 그래서 원칙은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는 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건 그게 수백 개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가를 갖다 수백 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공장도 수백 개 공장이 모인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인 상가라든지 또는 공장 주인이 몇몇 밖에 안 된다? 20인 미만 밖에 안 된다면 20명이라고 쓰지. 20인 미만 밖에 안 된다면 하여튼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 그때는 누가 직접 한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뿐이다? 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는 거.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래는 너희들이 하라. 근데 너무 많으니까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랍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원래는 사업 시행자인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되면 그때는 너희들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요 재개발 조합이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재건축 조합이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조합이 자기들이 혼자 하려니까 너무 벅차다? 그때는 뭐 하겠다? 공동으로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시장 군수 등이나 같이 해도 좋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게 신자가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야 이쪽에 나옵니다. 이 자들하고 공동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이 지들을 혼자 하게 힘들면 그 자기들이 다른 자들하고 공동을 해도 좋고 재건축 조합도 혼자 하게 힘들면 그때도 이런 4명하고 공동을 해도 좋단다. 아직 숫자까지 올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무슨 사업? 달동네 사업은 현지 계량 방법을 할 때는 시장군수들이 돈을 쳐버리니까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등 이들을 줄여서 시장군수등이라고 그래.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또는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니들 보고 하라 라고 하는 게 현지 계량 방법이고 나머지들은 물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공동출자법인을 지정해도 좋고 아니면 공동을 하려 된다. 토지하고 공출하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을 지정해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공동을 해도 좋은 거 이거는 나머지 사업 방법에서는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원래 너희들 땅이니까 니들이 개발해서 니들이 가지랍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토지 소유자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만은 토지 소유자 직접 하거나 또는 공동을 해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조합, 재건축 혼자 하기 힘들면 다른 자들하고 그 조합하고 공동을 해도 좋다. 아셨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 사업 시행자들이 정해졌으면 제일 중요한 사실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합에 관해서도 쫙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본 강의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조합들입니다. 그래서 조합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이 정비법도 6문제 나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조합에 관한 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 시행자들이 할 일이 뭐죠?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라 그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들은 뭘 작성한다? 바로 이거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여기는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게 뭐죠?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게 그게 무슨 게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때 이 사업 시행 계획서에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정개발자나 토지수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역시 토지수의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한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가 신청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누가?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사업 시행 계획서 그걸 들고 누구한테 찾아간다? 시장 군수 등에게 찾아가서 요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인가 좀 내주십시오 라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신청을 합니다. 아까 시장 군수 등이 누구 있었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 칠판하고는 또 전자칠판이 조금 예민해가지고 잘 안 먹어요. 다시 봐봐. 바로 누가?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세종시장, 제주도지사.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자들한테 뭐랍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한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세종시에서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때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세종시한테 가라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시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서울에서는 구청장한테 가겠죠. 그래서 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요거 잘 봐. 인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고 싶거나 또는 정비 사업을 중간에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싶으면 그때도 뭐 받아야 된다? 역시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도시개발법에서 들어갈 때도 설명 들었었는데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럴 때도 뭐 받는다? 역시 변경인가 받는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어떨 때는 인가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그때는 뭐 한다? 신고하고 합니다. 이건 변경 신고사항이야. 그래서 이건 인가받는 게 아니라 변경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직은 외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가받은 걸 중간에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는데 다만 경미한 변경은 변경 신고만으로 족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가 신청들한테 토지에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아까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시행자들이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가와 관련된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자, 요 그림 잘 보십시오. 여기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정비구역입니다. 그죠? 이게 정비구역. 근데 이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 이내에 뭐가 있다? 교육시설이 있답니다. 여기 학교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가정해봐. 그때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학교가 있다고 가정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공사할 때 분진가루 같은 게 일일이 날려갈 수도 있고 또 하나 공사의 그 소음, 잡음 있잖아요. 이 소음이 이 학생들 공부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내죠. 더더군다나 얘들이 통학하는 학교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여기에 덤프트럭 같은 거, 포크레인 같은 게 지나가면서 애들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로부터 거리가 200m 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시장군수들이 사업 시행 인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육감, 교육장한테 뭐하죠? 협의를 들어갑니다. 뭐라고 협의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건축하겠다고 뭐가 들어왔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주기 전에
혹시 이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애들 다니는데 문제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 교육청한테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친 후에 협의가 성립돼야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고 싶으면 이런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한테 협의를 하는 걸 거쳐야 될 것. 두 번째, 전비사업비를 예치하랍니다. 무슨 사업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만. 마지막 내용이야. 전비사업비를 예치하랍니다. 누가 사업 시행할 때? 지정개발자가 3명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본론 내용에서 깊이 들어갈 때 봐요. 지정개발자라는 자가 있어. 사업시행자 중에 예외적으로. 그중에 토지등 수요자들이 일정 토지등 수요자들이 지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때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등 수요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걔들한테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전비사업비에 들어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예치하게 하죠? 전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따라서 최대가 전비사업비가 1000억에 들어간다면 100분의 20이니까 200억이겠죠. 1000억에 20% 200억 이내 범위 내에서 200억을 할지 150억을 할지 100억을 할지는 마지막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조례가 뭐라 했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이 지정개발자 중에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시행하고 싶다면 전비사업비를 예치하는데 1000억 중에 200억을 할지 150억을 할지 100억을 예치할지는 조례에서 정한 그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치한 금액 어떻게 될까? 전비사업이 다 끝나고 청산금이 지급되고 나면 청산금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어요. 종전의 아파트 때려보시고 새로 졌잖아. 그럼 종전의 아파트 값, 이 아파트 값이죠? 새로 지은 아파트 값 있겠죠? 이 차액을 청산금을 한대. 그 청산금을 지급이 끝내고 나서 그때 예치했던 금액은 그때 가서 되돌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예치금은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때 가서 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만든다까지죠. 그럼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이제 인가 받은 대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았죠? 그러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그로부터 며칠 내 작년까지는 60일로 됐었어. 늘렸어. 배로다 늘렸어. 그로부터 무려 120일 이내에 뭔다? 그 안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뭐를 통지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분담금의 추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양시장에는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라는 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120일에 통지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죠? 작년까지는 60일이잖아. 그럼 60일과 120일 차이는 이제 어떻게 나는 거죠? 자, 내가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번에 가서 시장운수 등에게 뭐 받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인가 받고 내려왔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드디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통지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종전에는 인가고시에서부터 60일 내에 통지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120일 내에 하랍니다. 종전에는 60일이니까 약 2달이죠. 120일은 약 4개월입니다. 4개월만 통지하면 된다라고 기간을 왕창 늘려봤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으면 그냥 빨리빨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빨리 사업에 들어가면 되지. 근데 60일을 120일로 늘려준 거. 이거는 사업시행자들이 로비해가지고 시행자 편 들어준 거지. 그 안에 분양받는 사람들 편 들어준 건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60일이나 120일에 그런 내용들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다 그걸 공고하랍니다. 자, 그런데 그 공고해놓고 다시 이제 뭐죠?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분양시청 기간을 따집니다. 아까 계략적인 요것 이제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같은 걸 통지했죠. 그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시청을 정합니다. 적어도 통지한 날부터 분양기간은 요 기간 내에 분양시청하십시오.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차례만 다시 몇 했다? 20일은 분양시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단다. 이게 분양시청 기간 연장에 관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거 생긴 거 봐. 그죠? 저 고지식하게 생겨가지고 돋보자락 있고 그죠? 그냥 세상에 대해서 꽁하게 산다. 에라이, 임만 내가 이런 걸 못하라니 안 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 돈 되는데요?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답답한 분들도 있어. 이건 참 옛날도 보고 있는 이분들. 자, 분양시청 하지 않았답니다.
분양시장했다가 또 뭐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중간에 나 안 할래요. 철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분양신청은 들어왔는데 종전께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그 사람한테는 줄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지나치게 작은 과수토지는 환지로 줄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종전께 너무 지나치게 작은 걸 갖고 있어서 그분은 분양 대상으로 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 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좀 이따 나와. 그 인가고 시되면서 며칠 내 90일 내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손실보상이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뭐 이거 말이 바뀌었는데 이제 외우지 말고 손실보상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분양신청하지 않았다. 분양신청을 중간에 철회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분들에게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 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실보상을 하려면 협의해서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내? 90일 내 했죠. 그러면 그 협의기간이 90일이죠. 90일이라는 협의기간이 만료된 일 다음 날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자,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다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뭐 해야 됩니까?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 나옵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요거 수용이 뭐라고 그랬죠? 수용이란 뜻이 강제로 사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에게 보상비를 주려고 협의를 했더니 손실보상비는 협의가 안 됐죠.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는 건 관할 토지 수용 우연에다가 저 사람하고는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금액 좀 정해 주십시오 라는 게 재결 신청이라고 했죠. 그 바로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분한테 보상비를 줘야 되겠는데 얼마를 드리면 그 가격이 적당한지 그 가격 좀 정해 주십시오 라는 소송을 매도 청구 소송 나한테 팔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금액만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걸 매도 청구 소송이었는데 그걸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새로 신설된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수립하죠? 분양신청 들어왔어. 아까 분양신청 기간 줬잖아. 분양신청 들어왔어. 안 들어온 사람은 아까 손실보상에서 떠나보내면 될 거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할 것이냐? 요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라는 청사진이 무슨 게? 그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종전의 뒷배경 보십시오. 허름한 이게 지금 강남에 있는 이 허름한 아파트들 있잖아. 이걸 때려 부시고 여기다 뭐 짓는다? 이렇게 삐까 번쩍하게 아파트 새로 짓겠답니다. 그래서 종전했던 이 토지 수익은 너한테는 이거 줄게. 이 아파트 주민한테는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이야. 그분한테는 너는 이거 줄게. 분양신청 안 들어온 사람은 아까 여기 손실보상에서 떠나보내고 분양신청은 너는 이거 줄게. 여기 있는 사람은 너는 이거 줄게. 그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너는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그 청사진을 그리는 걸 뭐란다?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분양 설계. 자, 종전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누구한테는 뭐 주고 누구한테는 뭐 주고 누구한테는 뭐 주고 이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런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에 들어가고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즉 새로 만들어주는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냐라는 이 가격들 추산액도 들어가고 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종전 아파트 값이는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 값이었느냐. 왜냐하면 종전의 가격하고 새로 분양받은 가격 있죠? 이 가격의 차액을 아까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전권 2억인데 새로 만들어진 건 가격이 3억짜리라면 1억 청산금 징수.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게 두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두 채 가진 사람한테 새로운 거 한 채만 주겠대. 그럼 종전권 이게 얼마짜리냐? 2억짜리 두 개 갖고 있었어. 근데 새로 주는 건 3억짜리래. 그러면 2억이면 4억짜리 가진 사람한테 결국은 3억짜리 만들어주나. 그럼 그 사람한테 1억 줘야 되죠. 청산금, 그건 교부라고 하죠. 그건 청산금 지급이라고 하죠. 교부는 도시개발법에서 교부라고 하고 정비법은 또 똑같은 말을 지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청산금이라는 걸 어떤 때는 징수하고 어떤 때는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이 있어야 그 가격에 의해서 요 나중에 청산금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관리처분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럼 관리처분계 수립하는 기준. 자, 여기서 수립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왜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거 이걸 줄까? 왜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거 이걸 줄까? 자, 이걸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라면 어떻게 하죠? 나랑 친한 사람. 그분들은 좋은 것만 골라서 로얄 층만 줘버리고, 나랑 전번에 싸웠거나 나랑 민상이 긁히던 사람은 너는 새끼야, 너는 1층 저 꼭대기층 아니면 저기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땅 이런 것들만 아파트 주겠다. 그래버리면 될 거 아니야. 고지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종전에 있던 거에 대신에 새로 주겠다는 이 관리처분계 수립할 때 왜 이분한테는 이걸 주고 왜 이분한테는 이걸 주냐. 그때 고려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반드시 고려하는 것보다 세 가지입니다.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즉 종전에 갖고 있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종전에 어떤 거로 사용하고 있었냐, 이용 상황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 아까 말한 좋은 환경이 있는 건지 옆에 나쁜 환경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것만 아니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런 걸 다 고려했더니 이걸 주는 게 제일 적당하고 이분한테는 그걸 고려했더니 이게 좋더라라는 게 바로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받자? 인가받답니다. 누가 인가권자죠? 시장운수 등이 인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시장운수한테 가져가서 종전했던 이 아파트를 때려부시고 이렇게 져가지고 분양시장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무슨 게? 관리처분이 수립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될까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하면 시장운수가 그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괜찮아? 알았어. 그렇게 만들어줘도 좋다라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장운수 등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인가 내준 시장운수가 이런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인가내줬다라고 그 사실을 시장운수 등이 고시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난 겁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 고시되면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뭘까? 바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로 더 이상 사용 수익이 중지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붙어요. 이런 데 보면 그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 거기다 경축, 아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경축하고 써붙입니다. 왜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이제 이렇게 분양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양시장 받으려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경축입니다. 물론 조합을 설립할 때도 조합 설립 인가 경축, 그다음에 조합 더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경축, 그 전에 정비구역 지정 경축, 하여튼 경축이라는 게 한 5번은 붙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고 경축이라고 써붙이면 그때는 아 경축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아 이제는 이 아파트 때려부시고 종전했다 부시고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됐구나. 이제는 이 계획대로 지을 거니까 우리 보고 뭐하라는 소리다? 이 정든 아파트 때려부실 거니까 나가라 라는 소리다. 바로 종전의 토지에서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이 뭐 된다? 중지되는 효과가 있단다.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붙으면 뭐라고 생각한다? 아 이제 우리 보고 이 아파트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 아파트 수명이 다 됐구나. 이제는 드디어 사용 선고를 받았구나. 철거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사용 수익에 중지되는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서 건축물을 때려부신다. 그럼 뭐 해야 돼? 새로 지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을 때려부시고 새로 다졌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었는지 뭐 봤죠? 또 준공인가라는 걸 신청해야 됩니다. 누가? 사업시행자 중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들.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요. 지들은 공사 다 끝나고 공사하려고 고시라는 걸 지가 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인가권자가 바로 시장군수 등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들한테 인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받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셀프 인가는 없다. 셀프 허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내가 어떤 상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는 인가권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랍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바로 나랍니다. 내가 사업을 시행해서 내가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내줄 사람이 나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는 저리 내려가야 돼. 시행자는 한 단계 밑에니까. 그래서 시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걸 들고 누구한테 하죠? 인가권자인 나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죠? 바로 자기가 바로 당연해. 그때는 밑에서 뭐죠? 저 인가권자님 하고 불러놓고는 얼른 올라가지고 응?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놓고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인가 내주십시오. 말해놓고는 바로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서는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는 응 알았어. 지가 지한테 셀프 인가를 내주면 옆에서 보던 비서관들이 뭐라고 하죠?
저 새끼 미쳤네 그럴 겁니다. 그죠? 쥐가 질문하고 쥐가 대답하면서 쥐가 인가 신청하고 쥐가 인간해준다. 셀프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지가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지가 공사하려고 고시만 해버리면 되지 준공인가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들만 시장 군수한테 준공인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등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아 괜찮아? 공사 다 끝났어? 이상 없어? 왜 문제점 없거든. 그럴 때는 준공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그 이상 없다는 사실을 공사하려고 고시라는 걸 시장 군수 등이 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 새로 아파트 이거 조성 다 끝났잖아. 그럼 넘겨주겠어. 제일 먼저 못한다? 대지 확정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필지별로 다. 이 아파트 같은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재개발 같은 거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 같은 건 그때는 대지 확정 측량부터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쪼개서 이제 각 필지별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토지수에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공보에다가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걸 합니다. 공보에 대해 소유권 이전 고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갖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다시 보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거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 있던 아파트 다 져가지고 새로 지었잖아요. 이거 이 각각의 이 분양받은 사람들 자기 거라고 소유권이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냐? 첫째 등기한 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정답 후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쓴 날의 다음 날 되면 그 대지 또는 건축물 조성된 것에 대한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소유권이 취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하는 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먼저 취득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른다? 청산금이라는 게 지급하는 게 그 다음에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청산금이 뭐죠?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을 그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그걸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주거나 받았으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절차가 무슨 법?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시행되는 거니? 바로 정비사업에 관한 걸 전체적인 걸 요 절차도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야. 자, 제일 먼저 어딘가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거길 뭘 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줬고 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근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그 정비구역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걸 뭐란다? 정비계획을 하죠. 이건 관할구역에 있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들어가죠. 누구는? 아까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나머지 특시, 특도 시장수들은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이제 정비구역 안에서 뭐죠?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하지? 사업시행자. 제일 중요한 거 정비사업 조합. 근데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여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자들이 조합 설립 추진을 한다됩니다.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이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 아까 뭘 작성한다 그랬죠?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립해서 이걸 들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좋을까요? 라고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상 없어? 알았어. 너는 그렇게 해도 좋다. 그게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났으면 이제 뭐 하면 돼? 그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뭘 받는다?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이렇게 해도 좋다고 인가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하세요? 분양신청 하세요. 라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 안 들어온 사람 구분되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분들 중에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은 몇 도 몇 도, 당신은 몇 도 몇 도 만들어줄게. 이런 구체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역시 시장운수 등에게 인가 신청하죠. 그럼 시장운수가 내용을 검토해보고 마음에 들어? 알았어.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도 좋아. 라고 인가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이제 뭐 들어간다?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했으면 제일 중요한 효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더 이상 사용 수익이 중지된다 그랬잖아. 나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빈집이잖아. 그럼 그 아파트 다 짓고 이제 새로 짓는 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공합니다.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철거하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장면이죠. 시공에 들어갑니다. 다 졌다. 제대로 지었는지 또 하자 없는지 또 검사해야 될 거냐. 그걸 준공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 받고 이상 없으면 시장운수등이 공사하려 고시라는 거라면 아파트 진 건 이상 없이 다 진 겁니다. 근데 공사 끝났다고 공사하려 고시했다고 공사 다 끝납니까? 아니야.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주겠다고 약속한 관리처분계 있었잖아. 그 계획대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려 고시가 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줘야 공사가 다 끝난 거라는 거. 그래 놓고 마지막 뭐 하는 겠다? 등기회 정리하죠.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나 시찰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받을 돈 있으면 받고 줄 돈 있으면 주는 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조수별의 가격과의 차액을 청산금을 해서 청산금 징수,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아셨죠? 이때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 되냐? 소유권 이전 고시 1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점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 하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받고 5년이 지났다. 또 사업시행자로서 징수할 수 있는데 징수하라고 5년이 지났다? 더 이상은 징수할 수 없는 거. 이걸 소멸시효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이것이 바로 무슨 법? 전비부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이 된 것이 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건 우리 다음 주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꼭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갈 때 그걸 정리해서 할 때 그 정리하는 게 귀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공법은 뭐 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워낙 내용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만 해봤지 언제 이런 사업시행 절차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장이라도 지내봤던 모를까? 임원이라도 해봤던 모를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법밖에 없다? 반복해서 극복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